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장동 특검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투입되는 검사들이 한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수사인데요.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변호사비 대납건 그리고 최근에 대선 자금 수사까지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당을 윤석열 정권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정부 주사파 또는 비리 복합 세력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상대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수사의 이제 최종 뭐- 목표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수사에 관련해서 일체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불법 자금 이론도 받지 않았고 사탕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있다. 진술에 어떤 증거도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에서 바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울먹이었던 그 장면이죠. 바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송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도 제가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어디로 갈 것이며 또 과연 여의도 정치에서 여야 협치가 사라져 버릴 것인데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아마도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것은 지난 9월 8일 날 과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백현동 용지 변경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했다.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이건 김문기 잘 알고 있음에도 그랬고 사진으로 이제 나왔었죠. 그렇죠. 이제 오직 하면 김문기 가족 그 유족 측이 증거를 대면서 같이 뉴질랜드, 호주 여행 가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유동규 씨는 같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카트도 쳤다. 예. 타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현재 기소된 게 그거고 지금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매우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는 좀 더 현실화된 심지어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지금 김용이 누굽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 가장 핵심 측근 아닙니까? 당시 그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자금 이런 거 관련돼서 모를 수가 없는 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정진상 그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공여 관련돼서 출금하고 곧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이제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에 대해서 또한 민주당 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강하게 저항하듯이 이건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퇴출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다 보면 우리 여의도 정치의 협치는 어떻게 될까?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 법안 정말 민생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김영기 대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관련이 됐다고 하고 굉장히 서운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구속돼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규 씨와 검찰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동규 씨는 지금 검찰 뇌물수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검찰에서 구형도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진학의 녹취록에 보면은 유동규 본부장이
700억을 받기로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사여탈권이 유동규의 생사여탈권이 검찰의 손에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모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유리한 진술을 유동규 씨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최근에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해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게 여과 없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좀 냉철하게 정확하게 이건 나중에 공판할 때에 다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보도나 또 일방의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 이런 거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밝혀질 것은 다 밝혀지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송기석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법조인으로서 동물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이 확실히 관여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제 체중 때문에 뭐 동물적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일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제 구속 사유를 한번 보죠. 이게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돈을 약 7억 4,700 정도 네. 뭐 이 정도 건넸다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자면 남욱 변호사가 돈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 이거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즉 돈을 만든 사람, 건네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다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일 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하면서 21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특별 기자회견하면서 특검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20일 날 영장 77심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결국 사법부가 판단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돈 전달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그 사실관계 자체가 다 조작됐다.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과 피고인 재판받는 유동규 이분들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뭐 회유 또는 거래 이게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영장 실질심사하는 담당 판사가 볼 때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심지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까지 인정된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은요. 지금 이제 자금 전달 경로가 남욱 그리고 남욱의 회계관리하는 이모 씨, 그리고 정민용 정성남도시공사 투자기획팀장 그리고 유용규 여기까지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조성 네. 과정이나 자금의 흐름이. 네. 그래서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그 8억 4,700만 원, 네. 또 1억 원 돌려줬고 1억은 뭐 유동규 씨가 쓰고 해서 6억 4,700만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그 네 사람은 확인이 많이 되고 진술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네 사람은 이해관계가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통적인 게.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인 투자팀장 누구죠? 성남 투자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성남도시공사의 투자팀장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였거든요. 이분도 뇌물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구형 그리고 추가 기소 이런 거에 사활이 걸려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일관되게 김용 부원장은 어떤 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 나타나겠지만 네. 자세히 보면은 현재 그 네 사람이 자금을 조성하고 만나고 하는 행위들은 파악이 되지만 김용 본부장에게 김용
부위원장에게 전달된 증거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나온 게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로 이재명 대표가, 밝혀질 예들이죠. 오히려 특검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19일 날 뭐 압수수색 이렇게 나오니까 21일 날 특별 기자회견하면서 특검 제의했습니다. 그때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하자 했다가 주호영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바로 맞불 기자회견에서 이제 거부를 했죠. 그리고 어제 24일 날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윤석열 부분 빼고 대통령 부분 빼고 대장동 관련돼서 본인 의혹 관련돼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검을 하게 되면 먼저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하게 되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야 되고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네. 합의 과정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설 특검에 의해서 하려면은 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하거나 국회에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또한 추천 과정에서 또 오래 걸립니다. 지금 유동규 이분이 본부장이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하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현재 검찰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진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특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낫지. 어쩌면 조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시간 끌기 아니냐. 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인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뭐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죠. 김도읍. 그리고 서로 뭐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더라도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법사위가 17명인데 민주당이 10명에 불과해요. 한 명이 시대재난 조정훈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훈 의원이 찬성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패스트트랙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상정이 안 되니까 특검은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오직 답답하니까 좀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이건 사실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뭐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뭐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라인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금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이번엔 송 변호사님부터. 네.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민주당 탄압, 야당 탄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주 이유가 지금 수사의 목적, 그다음에 지향하는 부분이 결국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다음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는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뭐 월북 조작 의혹 이렇게 됐는데 저는 좀 중요시 보는 게 그동안에 물론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여권에서 검찰에서 한 번도 이야기 안 나왔는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도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아마 지도부급에서는 처음 이야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앞서서 서욱 국방장관과 김용희 그 해경청장이 구속된 사유 보면 이른바 밈스 통합 뭐 군사정보관리 체계에 있어서 그 많은 그런 정보들을 뭐 이렇게 삭제하게 하고 보고서를 뭐 위조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했다는 것은 일단 그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로 추후 수사 방향 보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적어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 21일 날 NSC 회의에 새벽에 와가지고 60건의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결과 발표거든요. 네. 근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좀 보완을 철저히 하고 배포를 중요한 사안이니까 배포를 제한하자. 그리고 어제 우리 국방위에서 현재 우리 이종석 국방장관인데요. 그건 모든 건 민주체계의 원본은 남아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삭제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쟁점은 이 배포 제한 조치가 이건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돌아와서 삭제를 뭐 46건걸 지시했다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결과 발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실이 누구로부터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포 제한이 과연 삭제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 이대준 씨가 자진 올북했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올북 몰이를 했느냐 이런 논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안이요.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북한 해역에서 일을 하면은 당사자가 생존해 있으면은 진술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거 없죠. 그리고 뭐 서해상에 CCTV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모든 게 소위 그 SI라는 군사 감청 정보 이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감청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전원 증거예요. 재판을 진행되게 되면은 그 SI를 전부 아마 재판부가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건 굉장하게 군사 보안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합참 국방부 안보실의 입장은 뭐냐면은 올북 추정 판단입니다. 네. 올북이 아니고 올북 추정 평가라고 전문 부속관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안이 아니죠. 그걸 돌아와서 지금 이제 직권남용하고 뭐 공용전자기록 손상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걸로 걸어놨는데 직권남용죄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소율이 거의 0.0%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부 장관도 과도하게 이게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서 공용전자기록 손상 이런 걸 걸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용전자기록은 777부대나 민수체계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건 어제 현 국방부 장관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네. 자, 송근혜 사님. 그 부분은 좀 이제 제가 수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삭제 지시한 것은 민스 내에 있는 그 가까이 정보들입니다. 근데 그 정보가 이제 통합해서 국방부로 이제 관리가 되는데 그 정보 자체에 생산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뭐 여러 현장 부대, SI 등들이 보낸 거기에 원본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민스 체계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이건 실적이 아니라 월북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 이런 정보도 그대로 놔두고 혹시라도 월북하고 거리가 멀게 판단될 만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모든 정보들을 제대로 다 올려서 분석할 수 있게 올리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관계자가 내체계기 전에 그걸 다 삭제하고 판단해서 그 부분이 이번 검찰에서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고랜드발 후폭풍 책임과 또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 최문순 도지사 책임이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는 또 억지 주장이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 주에 한마디만 덧붙이면은요. 네. 이 모든 우리의 그 의구심이나 논란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기 전까지는 그건 예단을 갖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네. 우리 시청자들은 좀 냉철하고 균형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새로 취임한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돌연 빚을 못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김진태 지사 오판으로 지금 자금시장이 거의 뭐 경색이 되고 또
이 오판으로 홈으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게 네. 상황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송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예.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불신을 초래했는데요. 결국 강원 중도 그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네. 전 지사의 문제냐, 현 지사의 문제냐 그렇죠. 이렇게 뭐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사실은 개발 사업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분명히 그건 현 김진태 지사가 너무 가볍게 판단한 겁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결국 채권 공황 상태가 나왔고 그렇죠, 네. 실제로 50조 원을 지금 투입해도 수습이 될지 이 유동성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공사라든가 지자체가 보증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에이플 신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믿고 채권을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지켜볼 네.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또 변화가 있는 대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속속 됩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뵙기를 또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변호사님 그리고 또 김명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